축덕과 추갈모씨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05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이정찬입니다. 네, 3월 1일을 휴일 보내고 네. 아주 늦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톡톡 결과는 토토 한번 결과. 봐야죠. 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결과는 이정찬 기자 입장에서는 안 해도 되겠는데. 네, 한 경기 마치셨고요. 첫 경기. 역시 분석과 전망은 다르다. 네. 그렇죠. 저 2경기, 진영이와 주영민 선배님이 4경기 마쳤습니다. 우와. 우리가 그 대동단결했던 그 수원 FC의 승리는 아무도 마치지 못했던 거예요. 지지하는 게 다행이었죠, 이 경기는. 우리 6승 다 맞춘 경우가 있었나요? 예전에 한 번 있었어요. 성룡 기자가 한 번 있었을 거예요. 올 시즌에는 한 번 정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댓글입니다. 아재 갬성님이요. 뽕PD님을 보니 갑자기 생각났어요. 추억의 개그 콘서트 갈갈이 삼형제. 안녕하세요, 쌤이에요 같은 느낌을 강하게 주세요? 받았어요. 그게 뭐야? 물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쌤이에요. 뭐 안녕하세요, 쌤이에요. 갈갈이 이런 그 느낌. 목소리 같았다 이거지. 역시 찬 기자님은 호통 라인이 맞아요. 대부 이경규님 명수형을 잃은 새로운 호통 라인을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호통해 보겠습니다. 네, 아트모님, 뽕PD님은 FC 서울에 관한 대본을 쓴다고 생각하면 대본에서 오탈자가 안 나올 듯. 흥분해서 나올 겁니다. MC 두둥님이요. 주분혁 케미 주시은 주영민 파더의 개그의 찐 리액션. 그건 못 받겠다 그대로 드러나던데 그래도 잘 받아들여 주셔요. 아버님 개그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주변 팬님 웃는 소리를 많이 듣고 싶은 겁니다. 이정찬 기자는 성대모사 시키지 말아주세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지켜주시고 개그 캐릭은 하성룡 기자님만 시켜주세요. 수준이 높은 망가지는 건 하성룡으로. 네, 수준이 높은 질문. 마이너리그 성대모사 향연. 너무 오글 뽕PD 성대모사. 그러나 고군분투. 예전 긴급 출동 911 영어 더빙 듣는 느낌이네요. 모르는 방송이네요, 이거는. 저도 아니, 모르는 몰라요, 이거?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9.11 응급 상황에서 그게 이제 그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재현을 하는 거죠. 그때 상황이 어땠고 하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낮에 했던 기억이 네, 맞아요. 주말 낮에. 90년대 00년대에 멈춰 있는 90년대. 그러네. 그때는 아주 자연스러운 성대모사였죠. 그랬군요. 네. 성대모사 연습보다는 오타 없애기부터 하면 좋겠지만 하성룡 기자님과 주거니 받거니 티키타카 성대모사 기대됩니다. 돌아온 토토 재밌네요. 많이 맞춰주시길. 좀 더 긴장감을 올리기 위해 토토 많이 맞춰주시는 분이 왕게임 해주세요. 그날만 꼴찌는 시키는 거 다 하기. 우리를 막 조종하려고. 네, 그냥 그렇다고요. 이번 시즌 골대녀 아나콘다 없어 아쉽습니다. K리그 쿠팡에서 독점인데도 스포츠 채널에서 하이라이트 해주던데요. 그건 가능한가 보네요. 궁금합니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룡 기자 닮은 넙대대한 사진 올리며 마무리합니다. 귀엽네요. 귀엽네요. 눈, 코, 입이 좀 가운데 몰린 것 같아. 무슨 캐릭터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외에도 이 쿠팡 치킨집 캐릭터. 예, 뭐 치킨집 캐릭터. 사돌이 그런 같기도 거 같은데요? 하고. 이거 약간 벼슬 아니야? 닭벼슬? 네네, 닭 같은데. 귀엽네요. 벼슬아치. 네. 이외에도 K리그 그 후판 관련돼서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쿠팡에서 투자를 많이 하니까 중계질은 상당히 높아진 것 같고 네. 또 배성재 한준희 콤비를 처음 볼 수 있어서 그렇죠. 개막전에서. 네, 다나카도 나오고. 화제가 좀 됐더라고요. 많은 여러 가지 재미 요소를 잡았죠. 근데 네. 이제 좀 기존의 새로운 팬들이 찾아 들어가기는 좀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근데 한번 그런 건 있는데 찐 팬들이 신규 팬들은 팬들을 좋아하지 유입시키지 않을까. 야,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재밌다, 괜찮아졌다 이런 식으로. 그럼 좋겠네요. 그렇죠.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렸네요. 그러니까요. 개막 관련해서 댓글이 또 많아요. 떠나자 대전으로 님이 대전 하나시티즌 1부 리그 돌아오고 폼 미쳤습니다. 올해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 외국인 쿼터를 다 채운 팀은 대구가 유일한 게 맞습니다. 광주는 6장 가운데 5장만 사용하였습니다. 네. K리그 응급실님이요. K리그는 왜 가드 오브 아너를 우승한 다음 시즌에 심지어 FA컵 우승팀을 도열시켜서 하는 걸까요? 이게 2017 시즌 개막전에 처음 나왔는데 저는 서울 팬임에도 불구하고 수원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에게 박수 쳐주는 모습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역시 FA컵 우승팀으로서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FA컵 우승을 하는 순간 K리그 우승팀에게 박수를 쳐줄 자격을 주는 이 어처구니 없는 제도를 어째서 지금까지 유지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가드 오브 아너를 다음 시즌에 하는 것부터 문제지만 전 그렇게 하고 싶으면 최소한 개막전을 K리그 우승팀과 FA컵 우승팀의 대결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네, 연맹에서도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확정적인 거는 뭐냐면 K리그 우승팀과 FA컵 우승팀의 대결로 개막전을 치른다라는 건 사실 확정적이기 때문에 가드 오브 아너를 제가 그래서 연맹에다가 얘기를 한번 해봤던 거는 우승 확정 다음 경기에서 하면 어떠냐. 근데 이게 또 마지막 최종전이면- 경기에서 하게 되면 또 같은 문제가 벌어진다는 단점은 있죠. 서로에게 박수를 서로 쳐주면 박수 되겠네요. 쳐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저는 그래요. FA컵 우승자도 물론 존중을 받아야 되겠지만 리그 개막전이니까 뭐 한번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번 박수 쳐주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슈퍼컵을 만드는 게 그렇죠. 먼저겠죠. 예. 슈퍼컵을 만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겠죠. 네. 다음 또 댓글입니다. 예. 오드리치님이 네. 클린스만 이야기로 꽉 채워진 한 주가 되겠습니다. 월요일 오피셜 발표돼서 급히 자료 준비로 오타가 많으실 듯합니다. 그런가? 아직은- 한번 볼게요. 아직은 없어요. 휴일이 하루 있었어요. 네. 쉬었죠 그래도. 네. 두 가지로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클린스만 정도 네임드 레전드의 월드컵 3위 16강 감독을 1위도 업신여기는 국내 축구 팬들의 근자감과 두 번째는 축협 책정 예산이 뻔한데 예상외로 저렴한 그의 몸값입니다. 이거 뒤에 크가 중요해요. 아, 크크크크크. 네. 이왕 1위 된 거 지지해주는 허니문 기간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이미 대망진창 각종 축구 포털 콘텐츠네요. 이 팬들이 화가 났습니까? 네. 화가 많이 났어요. 났어요. 없어요. 어차피 뭐 뒤에서 얘기 많이 하실 테니까. 네, 네. 질문 가보겠습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네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요. 지난 방송의 질문에 대해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해명하고자 회신드립니다. 질문에 대해 많은 혼동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K3 고양 KH팀 관련 문의에 대해 해명합니다. 작년에 K4 참가해서 첫 시즌 리그 우승으로 K3로 승강한 상황에서 승격한 상황에서 연고지 연관 등으로 퇴출이 된 상황으로 K3, K4는 리그 주관이 KFA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찬 기자님 말씀과 같이 K3, K4는 잦은 팀 퇴출이 발생하는데 이번 사태의 경우 하브리그 우승팀이 승격하자마자 퇴출이어서 리그 참가 기준이 다음해 2월까지 기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리그에서 구단 운영 관련 사태 파악이 안 된 상황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이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전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승을 한 다음에 승격을 해야 되는데 이 팀의 가장 첫 번째 조건, 그러니까 팀 K3든 K4든 들어오려면은 그 첫 번째 조건이 연고지와의 협약, 그러니까 홈구장이 있어야 되는 건데 홈구장을 못 만든 거예요.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방지하는 방지책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없었죠. 그러니까 과거에 K3나 K4에서 퇴출이 되거나 리그 참가를 지속적으로 하기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구단의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그냥 팀 리그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 자체를 충족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방지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볼 땐 축구협회에서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자체하고 계약을 할 때 좀 단연 계약을 좀 권고하면 어떤가 그리고 강제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지자체가 또 K3 팀 또 K4 팀하고 계약을 할 때 단연 계약을 하는 거를 또 어떻게 강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도 매년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제가 볼 때 답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직은 구단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아마추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실제적으로 아마추어 팀이기도 합니다만 아직은 뭐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라이센스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팀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 된 팀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K4도 연고지 연관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승하도록 놔뒀죠? 아니요. K4에서 우승을 해서 그 시즌에 우승을 할 때는 문제가 없었고요. 연고지가 돼 있었고. 예. 고향을 연고지로 잘 뛰고 있었고요. 올해 연고지 시즌이 계약 끝나고 올해 연고지 계약을 못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건 뭐 이거는 방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방지가 쉽지 않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안 네, 돼요. 네, 안 기본이 되는 안 된 거니까.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지 못했는데 그 스펙 갖추지 못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네. 걸 방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안타깝네요 이거는 좀. 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이번 고양 KH처럼 상황이 벌어지면 선수들 급여 등 문제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리그 규정이나 별도 대책 등이 있는지가 궁금했던 사항으로 질문드렸습니다. 뭐 이것도 그냥 지난주 얘기했던 것 네, 같은데. 그냥 다 선수들은 나가면 됩니다. 네. 보험 들어야죠 예. 구단에서. 그거밖에 없겠죠.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이요. 네. 쩡보이라고 하면 되겠죠. 쩡보이님. 찰지네요, 발음이. 네, 쩡보이님이 매주 목요일 팟빵 업로드를 기다리는 애청자예요. 업로드 되자마자 이번에는 글 남겨봅니다. 너무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꾸 어디랑 비교하는 건 싫지만 우리 K리그가 역사도 오래되고 세계 축구 평가 기관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최고 높은 순위로 계속 유지되고 아시아 챔스에서도 독보적인 성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일본 J리그랑 비교되는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 이미 K리그가 관중 수라든지 해외 중계권료라든지 스폰서 규모라든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유럽 진출도 이미 너무 차이가 나고 근본적으로 향후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K리그 발전과 선수들의 유럽 선진 리그로 진출을 많이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축덕 쑥떡 진행자님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두서없이 남겨봅니다. 그리고 주바피에 아나운서 너무 이뻐용 팬입니다. 하여튼 피해군요. 네, 피해. 그래서 피해라고 읽었습니다. 예. 들숨 날숨이 되게 필요할 것 같은. 너무 되게 어려운 너무, 어려운 너무, 질문. 너무 그랜드한 질문. 방대한 질문인데 이것만으로도 사실 뭐 한 주, 두 주 이상 방송을 할 수 거의 있는 논문급. 네, 부분이어서 많은 의견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거는 뭐 얘기가 너무 광범위해서 네, 조금 죄송해요. 그러니까 뭐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지만 어디서부터 얘기해서 어떻게 끝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 이번 시즌 K리그는 성공적으로 출발을 한 것 같아요. 아주 성공적으로 네. 출발을 좀 쭉 했죠. 갔으면 많았고. 좋겠어요. 그렇게. 네. 그리고 유럽 진출 활성화 방안. 유럽 진출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K리그를 발전하는 방향은 사실 조금은 상충할 수 있겠죠. 상충하죠. 그렇죠. 그럼 그거 하나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제 J리그가 늦게 출범했잖아요, K리그보다는. 늦게 출범했죠. 근데 J리그가 지금 뭐 관중 수도 더 많고 이렇게 흥행을 더 주도하고 있는데 뭐 역전된 게 왜 어떤 상황 때문에 벌어진 건지. 일단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먼저 유치전에 뛰어들었죠. 그러면서 J리그를 탄생시켰고, 그러니까 축구를 우리는 선진 축구로 가겠다라는 거를 90년대 이미 초반에 그 큰 빅픽처를 그린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월드컵 유치가 첫 단계, 그다음에 J리그, 그다음에 J빌리지라는 이제 국가대표 양성소를 만들었죠. 일본 상황. 네, 그러면서 거의 한 뭐 100년 프로젝트, 50년 프로젝트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투자를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90년대까지는 일본은 축구는 한국한테 절대 안 된다. 그쵸, 그 팽배했죠. 네, 아. 그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이제 J리그에다가 이제 물량 공세를 어마어마하게 일단 투자죠, 투자. 역시 투자를 하고 이제 그게 돈이 조금씩 없이. 결실을 맺고 그러면서 이제 유럽 진출을 하는데 기업들도 이제 외국에다 투자를 많이 하면서 선수들이 또 많이 나가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본 축구는 진짜 다 한 단계씩 성장을 한 거죠. 일본도 거기 프로축구 연맹이 있고 그 축구 똑같죠. 협회가 있는 형태인 똑같죠. 거죠. 근데 그 두 단체가 한 길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같은 목표를.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한 길을 그렇게 바라보고 가야지. 한 길을 바라보고 갈 그런데 수가 뭔가 좀 없잖아요. 더 다 같이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가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근데 우리와 일본의 가장 큰 차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나쁜 거냐라고 보기도 조금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론 가장 큰 게 격차가 벌어진 거는 일본은 초기부터 J리그 출범 단계부터 연고지 밀착과 관련한 준비가 굉장히 잘 돼 철저하게 있었던 거고 우리는 이제 위에서 찍어 눌러서 이제 기업 중심이었던 거고 투어 시켰고. 그렇죠. 네. 그게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의 프로 축구가 사실 자리를 잡는데 조금 오래 걸렸던 거는 연고지에 정착하고 밀착하는데 오래 걸렸죠.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2000년대 중후반 위주로 우리도 노력했던 것들이 결실을 맺고 그리고 또 수많은 이제 유소년 시스템들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또 학원 축구와 맞는 또 나름의 해법도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좀 넓은 얘기가 했는데 네. 굉장히 할 얘기도 많긴 한데 일단 네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근데 이런 뭐 심도 있는 질문 다음에 이 질문이 갑자기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먹고 사는 문제인데. 저 그 메이크업 해주는 정민 언니가 질문을 남겼어요. 님 정민 언니네요. 네, 정민 언니예요.
포항 경기장 갔을 때 거기서 먹었던 쥐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포항 원정 올 때 쥐포차는 함께 올 수 없나요? 이거 물어보셨으니까. 얼마나 이게 신선해요 질문이. 예? 우리가 지금 언니! K리그 발전과 한국 축구의 미래를 얘기하다가 쥐포를 지금 쥐포를 찾고 있어. 듣고 있지? 네. 굉장히 근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F&B는 경기장을 찾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 경기장에서 어떤 추억을 남겼느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변정민 씨 네. 실명 거론해야지. 네. 우리 정민 씨에게는 이 쥐포의 맛이 그리고 그 추억이 몇 년 너무나 됐는데. 소중하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별건 아닌데 되게 너무 크게 또 좋겠다. 그런 포장하는 것들이 게. 남아 있어야 경기장을 그렇죠. 다시 가게 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여기까지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질문이 왔으니까 저도 근데 구단에 물어봤잖아요. 근데 저 쥐포도 진짜 되게 먹은 지 오래됐다면서요. 오래됐어. 몇 년 됐어요. 아니 그 근데 맛을 못 이 잊는 말을 듣는 순간 굉장한 갑자기 전화상이지만 어깨에 자부심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 거죠. 저희 쥐포가 맛있습니다. 포항 구단에서요. 구단에서 그러니까. 저희 좀 맛있습니다. 관계자분들도 네. 알고 계시는구나. 맛있어. 아니 그러니까 안 그게 먹어봤어? 아니 진짜 쥐포가 크게 맛있어. 다르겠네요. 아니야, 진짜 맛있어. 나 안 좋아하는 잘 없어요. 일단은 최근에 그 K리그 경기장에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일단 브루스타의 그 쥐포 구워주는 그 구단은 잘 없어요. 없어. 브루스타 스타일로. 잘 없어요. 야. 그리고 진짜 그 경기가 진행되다 보면은 그 냄새가 올라옵니다. 저 원래 건어물이 냄새 깡패잖아요. 이거 기자석에 있으면은 진짜 장난 이거 아니야. 사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이 지하철 굉장히- 델리만주급. 예. 이거 맞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모든 관계자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땐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 쥐포차 오면 좋을 텐데 안 한대요? 요건 조금 어렵다고.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다 냄새에 이끌려갖고 어렵대 쥐포차에. 언니. 기본적으로 이제 구단의 그 팬 서비스는 홈구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원정까지 가면 사실 이게 그 영역 침범이죠. 어찌 보면. 아니면 이제 선수가 이벤트로 뭐 몇백 경기 매치 이럴 때 딱 커피차 쏘는 것처럼. 쥐포차 한번 쏴주세요. 근데 이거 크고 아주 맛있습니다. 네, 맞아요. 자,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뭐니 해도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이었는데 제목을 아주 신경 좀 썼는데 네. 보시죠.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 클린하게 공개하길 바랐으만. 제목이 이러면 안 된다니까. 생각은 많이 했는데 제목은 짧아야 된다 이거지. 클린하지 그냥- 않네요 제목이 메시에. 그냥 클린스만 감독. 클린스만 선임 과정은 안 클린. 안 클린? 하든지 어쨌든 네. 클린스만 감독이 원래 벤투 감독 그때 선임할 때도 후보로 네. 올라와 있었고 그때는 한국에 거주할 수 없다고 해서 일단 조기에 벤투 감독보다 먼저 그때 거론이 됐었잖아요. 네. 우선순위에도 앞서 있었다. 그랬던 걸로 그것도 뭘- 어쨌든 이제 뭐, 가장 예. 먼저 배제가 된 이유가 이제 한국에 거주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클린스만 감독 입장에서는 걷어찬 거죠 한국 축구 감독을. 어떻게 한국에서 안 살면서 감독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그 이전까지 그렇게 얘기했던 그렇죠. 지도자가 꽤 있어요. 그래요? 근무하겠다. 네, 그 전에 슈틸리케 선임할 때도 원래는 판메르바이크 감독 감독을 데려오려고 했는데 판메르 감독이 그렇죠. 나는 유럽에서 머물면서 그 한국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하고 싶다, 그러니까 수행하고 싶다라고 해서 안 됐죠. 어머 그렇구나. 어쨌든 이제 지난번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너무 쉽게 한국에 거주하겠다는 걸 허락했잖아요. 그 부분도 살짝 좀 클린스만이 그때보다는 위치가 좀 궁지에 몰려 있는 네.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국을 오겠다. 굳이 뭐 연봉이 아주 높지도 않은데 다른 세계적인 감독에 비하면 그렇게 일찌감치 성장한 것도 좀 그렇고 클린스만 감독의 감독 전력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팬들의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이성찬 기자가 뭐 취재를 많이 했으니까 들어보도록 하죠. 그냥 일단은 그 생각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이 카드, 그러니까 클린스만 카드에 대해서 긍정보다는 다들 부정에 가까우신가요? 그냥 긍정 부정만 따져놓고 저는 보면? 좀 부정적. 부정이 더 큰 것 같아요. 부정적. 중간이 있으면 중간에 꽂고 싶긴 한데 네. 그래도 부정 쪽이 좀 더 가깝지 않나. 그러니까- 이 일리가 있어요. 다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거의 다 우리나라 감독이 올 거면은 당연히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의 감독은 오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뭐 풍파 이런 걸 겪었을 사람이 올 거라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그 풍파가 생각보다 더 굴곡지다. 뭔가 최근에 이제 공백기도 너무 길고 그리고 과거에 일어났던 영광도 너무 옛날 한 1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분이 과연
돌아와서 무언가를 다시 읽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클린스만 감독이 독일에서도 좀 욕을 많이 먹는 걸 네. 왜냐면 너무 친미 성향이기 때문에 거의 미국에서만 살았을 거예요 아마. 맞아. 아들도 심지어 미국 미국인이에요. 대표팀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미국인 독일에선 버렸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독일과는 연이 많이 끊어진 예, 그 상황이고 일단 저는 그 지난번 4년 전에 걷어찬 게 좀 괘씸한 부분이 있고 이제 와서 다시 이거를 한다? 이게 글쎄 그 정도 이 클린스만급의 인물이 할 행동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기가 명예회복을 하려면 뭐 좀 더 이런 식은 아니지 않나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뭐 그리고 와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뭐 한국에 오기를 결심했다는 이유를 댔을 때 뭐 좋은 기억이 있었다, 뭐 한국과의 추억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4년 전에 없었나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 뭐 아니, 모든 상황이 똑같아요. 네. 그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그 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는 이게 갑자기 그때는 걷어찼으면서 그러는 게 좀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뭐 일단은 다 걸러서 듣는 거니까요. 뭐 어디까지가 그 정확한 그러니까 뉘앙스까지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4년 전에 어떻게 그 걷어찼는지 진짜 걷어찬 건지 아니면 완곡한 거절인지 아니면 완강한 거절인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여론이 좋지 않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팬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감독으로서 보인 최근의 모습들이 너무나 무책임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헤르타 베를린, 그러니까 3040 세대 이상에서는 네. 클린스만 하면 기억나는 가장 큰 모습은 사실 94 월드컵 우리를 상대로 그 멋진 터닝슛을 넣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는 팬들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다면 지금의 20대 그 이하의 팬들의 가장 그 클린스만의 선명한 기억은 헤르타 베를린에서 2월에 페이스북에 나는 그만두겠다라고 해버리고 도망간 듯이 해버린 부분. 이게 클린스만에게 너무나 선명한 무책임한 가장 이미지인 거죠. 구단에서 뭐 경질 오피셜을 띄우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을 놓고 몇 경기 보면 안 했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렇죠. 10경기도 안 치도 남짓했을 뭐 거예요. 한두 달 딱 10주 정도 됐는데 네. 그 시점도 좀 문제가 됐죠. 2월이었어요. 2월. 그러니까 1월에 그러니까 본인이 10월에 이제 부임해서 11, 12월을 치르고 1월에 이적 시장에 돈은 돈대로 쓰고 영입은 영입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 강등권 위기의 팀을 맡아서 영입은 영입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쓴 다음에 2월에 이제 나는 그만둔다라고 해버린 거거든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랬나? 그러면 구단 팬들 입장에서는 우리 팀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그래서 클린스만한테 기대를 걸었는데 이 감독이 나름대로의 영입까지 해놓고서는 이렇게 떠났다. 아, 근데 그만두는 이유는 뭐였나요? 그건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나요? 구단 수뇌부와의 갈등이 좀 있었죠. 진짜 무책임하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제일 큰 것 같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거를 그 10주간을 빼면 공백 기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쳐도 사실 공백 기간은 길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장을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됐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일부 선수들의 자서전 같은 데서 드러났지만 전술 운용 능력이 너무 없다. 떨어지는 네. 지도자 아니냐라는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에서 크게 이제 클린스만에게 좀 반대 왜 클린스만이냐 그러니까 이런 비판이 다 일리가 있고 합리적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하마평에 올랐을 때부터 이런 여론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선임했으면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적어도 그 설명과 설득은 놀리는 준비를 해왔어야 됐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자회견이 놀리는 것 같았죠. 놀렸어 진짜. 그러니까 기자회견 중락이었죠 거의 진짜. 언론들이 클린스만의 이 선임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 앞에 세 가지보다는 조금 더 추가되는 것들이 있어요. 4년 전 벤투 감독 선임할 때하고는 다르게 선임 기준과 과정이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때 김판곤 위원장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죠. 네.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한 협회의 소통 노력과 설명이 굉장히 부실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실 기자들은 조금 더 그러니까 좀 일말의 기대를 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래서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김판곤 감독도 처음 이제 벤투를 모셔왔을 때 벤투에 대한 그 당연히 부정적 여론이 굉장히 컸거든요. 이 지도자 중국에서 망한 지도자를 왜 데리고 오느냐라는 비판이 있었을 때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그
어느 정도 그 아쉬움, 불만이 있으신 걸 안다. 근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선을 다한 선택이었다. 라고 하면서 설명과 설득을 해가는 과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전혀 설명과 설득이 되지 않는 채로 1시간 10분 굉장히 긴 시간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밀러 위원장 기자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이상해. 협회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라는 생각밖에 사실 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뭐 선임 되고 나서 중립 기원은 좀 밝아봐야 되지 않나. 뭐 아직 첫 경기도 치르지도 않았으니까. 않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설명을 들어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설명을 들으니까 더 답답해지고 더 암흑 속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확 들었어요. 협회가 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자들이 이렇게 되면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고 한 경기 잘하고 두 경기 잘하고 그러면 또 여론은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러고서 뭐 만약에 잘 돼서 아시안컵에서 내년에 진짜 좋은 결과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결과 우승을 하게 된다면 여론은 굉장히 많이 또 바뀔 거예요. 간린스만 나오죠. 네, 네. 근데 그 전에 글버지? 그렇죠. 그럼요. 아, 예. 그때 몰랐습니다. 밀러 위원장님. 예, 뭐 그렇게 밀거지.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왜 그러니까 여러 명의 우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적군을 만드냐는 그 행보는 사실 조금 납득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뭐 밀러 위원장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말이 가장 나왔던 게 그 우문현답식 답변. 네. 그게 왜 나왔던 걸까요? 그러니까 우문현답식 답변? 뭐다 두루뭉술하게. 우문현답은 아니지. 현문우답 아니에요? 아 그렇게 현문다. 질문인 괜찮은데 답이 이상한 거잖아. 우두던 녀석 봤나 이거 정말. 제가 오타를 안 하니까 이제 그냥 너 벌써 아주 밀란 막말을 넘어간 하시네. 밀러의 기운이. 어떻게 밀러 목소리 한번 해보실래요? 밀러 위원장이 말말말 있는데 한번. 말만 해왔길래. Thank you for question. 모든 질문에 일단 Thank you for question. 사람은 That's good. 선하더라고요. That's good question. 아니 약간 좀 진정성이 좀 없어 보여 말하는 게 너무 말을 그냥 쉽게 하는데 아니, 여기 너무 모든 다-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장난 같아. 그러니까 저도 그 자리에서 좀 애티튜드로서 문제를 느꼈던 건 뭐였냐면은 나름 이제 한국 감독을 책임질 앞으로 거의 한 4년을 책임질 감독을 모셔온 이 자리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되게 거만한 자세로 막 의자에 막 빗딱하게 해서 팔 이게 이런 자리에서 취해야 할 행동인가가 좀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글쎄요. 그거는 뭐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고 네. 이 마이클 밀러 위원장은 평생에 이런 기자회견을 많이 열어본 적이 없지요. 일단은 선수로서 뭐 혹은 지도자로서 어떤 특정하게 관심을 받는 자리에 있었던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터뷰 스킬은 조금 떨어졌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리고 묻는 질문에 알잖아요. 뭘 묻는 건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즉답을 피한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 그러니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왜 슈틸케가 아니죠? 왜 클린스만이냐? 그렇죠. 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그리고 본인이 일단 5가지 선임 기준을 밝혔잖아요. 네. 전문성, 경험, 그다음에 한국 거주 요건, 팀워크, 동기부여를 잘하는 지도자. 이 부분에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경험은 뭐 월드컵 경험을 굉장히 높게 봤다든지 전문성은 뭐 기술적인 비판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자기는 굉장히 전문적이라고 봤다든지 혹은 이 부분은 좀 부족하지만 동기부여 능력에서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뭐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 설명 없이 자기는 갑자기 그 5가지 기준에 앞서서 인간적인 면모를 먼저 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부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강조한 게 한국행을 강렬하게 원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중요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외국인 지도자가 한국에 와 성공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배고픔.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처럼 내가 어떻게든 한국에서 성공해서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야겠다. 내 커리어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는 어떻게든 반전을 일으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설명이 굉장히 부실했다. 그 축구에는 전술만 있는 게 아니다. 네. 이런 말도 기술위원장이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이것도 그렇게 너무 기술위원장이라 가장 기술적으로 말을 해야 될 분이 뭐 축구 철학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스타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강남 스타일처럼 한국적인 스타일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도 뭔 말인지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몰러 위원장 같아요, 그냥. 몰러. 그러니까 굉장한 패착을 두는 말입니다. 아니 다 패착인 것 같아요. 이런 말들도 그렇고. 이걸
잠시 지금 시간이 네. 많이 지나서 할 말이 참 많은데. 일단 감독으로서 그 클린스만이 어느 정도의 커리어를 쌓았는지만 잠깐 보죠. 네. 은퇴 1년 만에 2004년 독일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2006년 독일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우리와 같은 3위. 네. 우리는 4위 했었죠. 2000. 4위 참 4강 진출. 당시 멤버가 뭐 화려했죠. 아, 그렇죠. 미하일 발라, 클로제, 올리버 칸, 슈바인슈타이거, 필립 람, 뭐 슈나이더, 포돌스키 뭐 대단했던 거의 전성기 독일에. 그러니까 2002년 우리나라에서 2위 했던 팀을 자국에서 4년 뒤 자국에서 그대로 거의 3위. 멤버를 갖고 가서 사실상 3위를 한 거니까 뭐 아주 또 높게 보기도 어렵다라는 평도 있지요. 네. 그렇죠. 네. 결국 독일이 2010년에 우승했나요? 10년이 스페인이죠. 4년에 14년. 14년에 우승했죠. 네. 거의 이 멤버예요. 아. 물론 올리버 칸은 은퇴를 했고 발락도 은퇴를 하긴 했지만 네. 거의 이 멤버 뭐 슈바인슈타이거, 필립 람 다 있었죠 이때. 네. 포돌스키 이런 선수들. 그리고 이제 프로팀 감독으로는 그다음에 바이에른 뮌헨을 맡았죠. 1년 더 버티지 못하고 경질. 경질. 이때 바이에른 뮌헨 지금의 뭐 독일 리그를 씹어먹는 뮌헨이 아니고 이때 리그 3위 미넨 치고는 했었고 그다음에 2년 공백기를 거친 다음에 미국 2011년 미국 대표팀 감독을 했고 2014년 남아공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게 이제 대표팀 감독으로는 마지막입니다. 미국 대표팀에서는 뭐 나름 괜찮았죠. 네. 골드컵 우승 한 번 네. 했고요. 그리고 이제 헤르타 베를린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뒤가 2014년 다음에 2019년에 부임한 거니까 5년의 공백. 그리고 부임해서 3개월 정도. 3개월도 안 돼요. 3개월도 안 돼요? 10주 진짜 돼요. 오래 쉬었다. 네. 그러니까 그 헤르타 베를린의 그 2, 3개월을 빼버리면 진짜 오래 쉬셨는데요. 2014년 이후에 거의 한 9년 만에 지금 대표팀 감독을 맡는 거니까 공백이 상당하죠. 물론 그 사이에 피파 TSG 기술 그룹인가요? 기술 연구 차두리 그룹인가? 네, 거기에 감독과 또 있었긴 함께하는. 했지만 아무튼 지켜봐야죠. 뭐 네, 일단 어쩔 수 선임됐으니까 뭐 일단 선임됐을 때 비판은 이 정도로 하면 충분할 것 같고 앞으로 좀 진행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비판하면 잘하더라고요. 결국 나중에. 결국에 그 많이 좀 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아주 최악의 카드는 최악의 아니라고 카드는 아니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이번에 벤투 감독에게서도 드러났듯이 큰 무대에서의 경험은 성패를 떠나서 굉장한 자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월드컵 선수들의 키워드가 뭐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다면 제가 본 벤투 감독의 이번 대회 가장 좋았던 모습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뭐 좀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으니까 좀 우리 대표팀 감독으로서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름값이 너무 크니까 한국을 맡기에는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잘했다 보니까 배가 부르. 한국인 스타 출신 감독도 대표팀 감독이 쉽지 않은데 내가 너네 때는 말이야 이게 나오는데 클린스만 스틸리케가 제일 잘못했던 게 그거였죠. 사실. 레알 나 시절 때는 영상 말이야를 쓰라고. 클린스만 정도 레벨이면 나 때는 말이야 이게 돼버리면 선수들을 글쎄요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네. 근데 지금까지 좀 감독의 길을 걸어온 걸 보면 살짝 그런 면은 좀 보여요. 그러니까 그 나는 클린스만이야. 네. 약간 이런 느낌 있죠. 긴 공백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반성하고 배고파 적기를 바래야 돼요. 그렇지. 그럴 수 있겠네요. 자아성찰. 아. 자아성찰 뼈저림. 많이 했기를. 내가 이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 사람 잘 안 네. 바뀌는데. 한국에서 살아야 돼. 이런 네. 걸. 제발. 자, 그랬기를 그래야 바라야 바랍니다. 그랬으만. 사실 뭐 얼마나 뭐 그랬으만. 그냥 뭐 신선한 전술을 들고 와서 이런 것까지 바라지 그러지 않아. 않아요. 정상적으로만. 제발 그랬으만. 바뀌었으만. 제발 그랬으만. 네. 자, K리그로 가보겠습니다. 네. 최다 관중으로 시작했습니다. 10만이 넘었어요. 10만 1,632명. 네. 역대 개막전 유료 관중 측정 와. 이후 최다. 그러니까 1, 2부로 나뉘고 그러니까 2013년에 1, 2부로 나뉘었죠. K리그 1 최다. 네. 그죠? 와우. 그리고 그것도 대단한 게 2013년만 놓고 보면 그때는 14팀 체제예요. 그러니까 그때 경기 7경기를 수가 다른 거죠? 열렸던 그 당시보다도 경기 수가 그 관중 수가 훨씬 많았다는 거니까. 지금 12팀이니까. 네. 네. 뭐 아주 뭐 많았던 거고 뭐
좋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 재밌었어요 아주. 네. 날씨도 아직 좀 쌀쌀하긴 쌀쌀한데. 했는데 쌀쌀하죠. 그것도 감안하면 진짜 많은 관중이 몰린 거고요. 쿠팡에 가입하기 싫어서 경기장으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접근, 신선한 접근. 어제 슈틸리케도 굉장히 신선한 접근했었는데 우리가 분단 국가여서 수비는 잘하는데 공격을 못한다. 야, 신선한 접근. 항상 우리는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수비를 해야 된다 이거. 항공폭이 신선했어요. 깜짝 놀랐네. 슈틸리켄 역시 수가 많이 틀려고 하시는. 자 일단 뭐 가장 화제가 됐던 경기는 울산과 울산전, 전북입니다. 개막전. 개막전 아주 재밌었어요. 네, 골키퍼 좀 어린 골키퍼 김정은 그쵸, 골키퍼인가 실수가 좀 있었죠. 네. 그게 이제 결정적이었죠. 결정적이었죠. 하지만 1대1 그 상황에서. 패스도 그리 좋은 패스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좀 더 경험이 있는 골키퍼라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안타깝죠. 네. 아 뭔가 선수의 입장을 딱 대변하는 느낌이 확 네. 들었어요. 아니 그건 죽어라예요. 그건 진짜. 그렇게 좀 우리 화나요. 우리도 넌 그렇게 그래도 안 당해봐라. 해. 신고식 백패스를 이렇게. 그렇게 주진 않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요. 어쨌든 이제 그 통안의 백패스 때문에 네. 백패스가 승부를 갈랐죠. 근데 뭐 전체적으로 경기를 봤을 때는 또 그러니까 전반전은 전북이 완전 괜찮았는데 잘했는데. 이제 이동준 선수 나가고 아마노 선수 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울산 쪽으로 싹 네, 후반이 기울어지. 싹 후반에는 기울었어요. 울산이 많이 지배를 했죠. 전북 팬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거는 그거죠. 잘하고 있는데 근데 왜 빼냐? 이동준은 아프니까 뺐다고 쳐도 네. 아마노는 왜 뺐을까? 아마노는 더 하다가는 발목 나갈 것 같았나? 그러니까 상대가 태클 한번 심하게 들어올 거라서. 그래서 김사식 감독도 좀 책임이 있지 않나. 아마노가 전반에 옷이 잘했는데. 그리고 뭐 저는 엄원상 선수의 골 하나가 좀 분위기를 크게 바꿨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홈에서 먼저 실점한 아주 좋지 않은 상황에서 뭐 골을 넣고 그 엄원상 선수가 그렇게 뭐 이렇게 화려한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선수는 아닌데 굉장히 강렬하게 좋아했죠. 거의 뭐 이만큼 날르던데요. 네, 그 한 방이 그리고 그 세리머니가 그 셀러브레이션이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바꿨다. 바꿨다. 그것도 전북 팬들 앞에서 했었죠. 네. 원정석 조용히 앞에서. 네. 네. 그래서 뭐 성장하고 있어요. 엄원상 선수. 송민규 선수는 2년 연속 연속 개막전 1억 골을 터뜨렸는데 오. 팀이 패하면서 전북이 12년 만에 개막전 패배네요. 어머. 출발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 생각보다 저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영입생들이 많은 게 독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괜찮았다. 경기력이 괜찮더라. 그리고 준비가 나름 잘 맞아서 경기가 잘 이루어지더라라고 봤는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경기는 좀 아쉽습니다. 잡을 수도 있었던 경기를 아무튼 네. 전북 입장에서는 놓쳤습니다. 거의 뭐 기록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슈팅은 전북이 더 많았고요. 점유율도 전북이 살짝 높았네요. 네. 전체적으로 네. 54대 46. 아무튼 울산 전북이 만나면 재밌네요 경기는. 그러니까요. 네. 관중도 진짜 많았고. 많았고. 그러니까 저는 재밌는 경기는 전적으로 관중이 만든다고 생각해요. 2만 8천. 2만 네. 8천 명. 와. 울산 경기장이 3층이 되게 좀 위험하거든요. 가파르죠. 가파라요, 맞아요. 가파르죠. 그냥 떨어질 것 같아요 그냥 밑으로. 3층에 굉장히 무서워, 위험한데 그래서 되게. 거기 관중 잘 안 차는데 네. 거기까지 찬 걸 보면 정말 열기가 엄청 뜨거웠던 경기였습니다. 좋네요. 자 그리고 서울과 인천 경기도 아주 아하. 뜨거웠습니다. 아 뭐. 어떻게 아모는 뭐야? 아모는 뭐야? 리뷰 한번 해주시죠. 리뷰. 아, 근데 리뷰하기 좀 민망한 게 제가 사실 생중계를 안 봤거든요. 나 약속 있어. 결혼식 간다고 못 봤는데. 뭐 결과 보고 뭐 그렇게 의아하지 근데- 않았고 근데 서울로 어떤 선수가 그러니까 뭐, 아니 의외에 너무하지 않나요? 서울은 이만큼 채우고 인천 이거 한 줄밖에 안 했어요. 진짜 인천은 딱 한 줄이네요. 최근 5경기 2승 3무로 우세했던 인천은 경인 더비에서 패배. 패배. 원래 패자는 말이 없는 법입니다. 한 줄 썼어요. 한 줄 여러분. 서울은 이만큼 쓰고. 일단 전부 의외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그렇죠. 뭐 수비수가 임상엽 선수가 둘 다 데뷔골이죠. 서울에서는. 그렇죠. 임상엽 선수는 이적 후 첫 골. 그다음에 김주성 선수는 프로 데뷔골. 와. 임상엽 선수가 또 특히 골 넣었을 때 그 예전에 포항에서 같이 뛰었던 신진호 선수의 패스 미스를 딱 가로채서 또 왼발 감차 진짜 기가 막혔어요. 패스도 좋았고 거의 진짜 골대 밖을 딱 나왔다가 들어오는 아주 감각적으로 메시 같은 네. 킥이었어요 거의. 심지어 또 오른발 잡인데 왼발로 그런 또 유려한 슛을 때렸으니까 수비수가 따라가는데 수비에서 딱 그 스치듯이. 맞아. 저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굴절된 줄 알았어요. 너무 코스가 기가 막히게 들어가서. 스치듯이. 골키퍼가 정말 막을 수가 없죠 그거는. 일단 수비수한테 가리고 선수는 수비수한테 가리고
그래서 경기 끝나고 김기동 감독이 축하 문자 보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상현 선수한테. 그래서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혹시 신진호 선수의 공을 뺏었기 때문에 더 문자를 보내신 거 아니냐. 그렇게 속이 좁지는 않다고. 신진호한테 좀 서운하셨겠죠? 뭐 아무래도? 예, 결과적으로는 아무튼 뭐 김기동 감독이 원하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다 그 이적생들이 잘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그 골키퍼 최철원 선수 사실 지난 시즌까지 계속 그 골문을 지켜줬던 양한빈 선수가 되게 든든하게 있었는데 네. 최철원 선수 막 되게 맨 마지막 특히 이제 기가 막힌 선방 해주면서 이 승리를 지켰거든요. 신진호 선수는 박동진 선수하고 여러 번 부딪히는데 박동진 선수가 좀 그래도 나이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근데 꽤 되죠. 우리 그 축덕수덕 한번 왔었잖아요. 그쵸. 그때 그렇게 수줍게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하던 친구가 왜 경기장에서는 안 들어가면- 수줍어요. 경기장만 들어가면 그런지 친구 서울 팬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하겠어요. 이게 한번 붙으면 뭐 이게 위아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로 좀 염려된, 그러니까 하나는 그 다행이다 싶게 우리 팀이라서 다행이다. 상대 팀이었으면은 고랍하겠다. 불편하죠. 나중에 한번 김태환 선수하고 그렇죠. 정명은 충돌. 서로 찌는 알아보니까요. 네, 서로 근데 조심할 그럴 때. 때일수록 되게 젠틀하게 바뀌어요 사람이. 네, 서로 조심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격 팀들이 또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네. 광주도 이겼고 광주, 대전. 대전. 대전 분위기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K리그 1 최초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개막전 승리 오. 승격팀에. 특히 대전이 강원을 2대0으로 이렇게 완전히 제압할 거라고는 잘 예상을 못했는데 뭐 또 뭐 틀렸나? 틀렸나요? 자, 수원 광주의 아산이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요. 네. 제주 수원 경기에서 아산이 선수가 골을 넣었네요. 임대 이적. 아니 이 전반 경기 끝나고 이 경기에는 심지어 골도 없어. 없는 경기인데 예. 아산이 오늘도 주바페 정말 어려운 거 찾았다. 야 잘 산다. 오늘은 잘한다 했다. 근데 아까 이거 보는데 아산이가 여기도 있네. 나 혼자 계속 참고 있었어. 야 이거 아사 직전인데 이거. 아산이 그러니까 뭐니 결국에 하다가. 아산이는 광주의 아산인 네, 걸로. 광주의 아산이죠. 네, 그래서 대전 이야기 이어서는 아닌가? 제주와 수원 경기 88분에 광주의 아산이가 골을 넣은 거죠? 그런 거죠? 네. 날짜가 달라요. 심지어 날짜가 수원 광주는 첫날 했고요. 네. 제주 수원 FC는 도저히 다음 날 어떻게 했습니다. 합리화가 안 되네. 네, 왜 변명이 이랬을까? 불가능한. 네. 오늘도 자. 하나 있네요. 광주 그리고 일단 어쨌든 대전이 네, 이겼어요. 굉장히 놀라웠고 광주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지난 시즌 워낙 2부 리그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압도적이었죠. 때문에 네. 그래서 올 시즌에도 그래도 좀 기대가 된다라는 평이 많았고 대전은 사실 아무리 그래도 강등 순위 후보를 꼽을 때 사실 언급되던 이름이었거든요.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예. 근데도 이렇게 아무튼 뭐 다소 운이 좀 다른 부분도 있었죠. 저는 근데 그런 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홈관중들이 또 찾았어 이 녀석. 예? 자 제주 수원 0대 0인데 바로 밑에 제주 대구 3대 2예요. 제주야 또 향연이구나 아주 그냥. 아니 제주는 투당을 뛰었어? 아니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포항 얘기만 잠깐 하고 가야 되겠다고. 근데 제주 대구가 나와 있네요. 개막전 멀티 오타. 나 진짜 웃기네. 야, 해트트릭 할 수 있어. 좀만 기다려봐. 정말 시간이 모자라. 시간이 4분 지금 인저리 타임이. 포항의 이호재 선수. 네, 네. 오. 이기영 감독 캐논 슈터였던 이기영 감독 아들. 네. 사실 이 선수가 3년 차예요. 3년 차인데 뭐 첫 시즌에 2골 넣고 그 다음 시즌에 1골 넣었는데 그냥 첫 경기에 이번 세 번째 시즌 첫 경기에 2골을 몰아 넣어버렸죠. 그것도 딱 교체 들어가서. 그러니까 네. 김기동 감독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음. 날리시던데요? 키가 191cm. 좋아요. 진짜 크다. 근데 발로 넣었죠, 두 골 다? 일로 졌죠. 네. 발재간도 좋은.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포항은 참 화수분이에요. 그야말로 네. 정말 계속 선수 내보내는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오타도 화수분이에요. 오타도 하수분인데 우리 축구 토토 해야 되는데 다음 K리그 일정 안 넣었네요. 빠진 헤드트릭? 요새 다 폰으로 다 보이더라고요. 예. 금방 나오니까. 어이구 열심히 했다. 예. 아이고.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은 오타 한 몇 개 더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 짧게 토트넘이 오늘 FA컵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스텔리니 감독
첫 패배. 패배가. 우리가 항상 뭐 전승이라고 네. 했었는데 패배가 손흥민 탈락으로. 선수는 계속 교체로 나오다가 오랜만에 선발로 선발. 나왔는데 좀 많이 하긴 했는데 뭐 임팩트가 조금 뭐 약해요, 그죠? 네. 결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오늘의 이강인. 오늘의 이강인, 의무 이강이. 의무 이강인, 네. 의무팀 이강인 크로스 11번 올렸고 에스파뇰에 2대1로 졌습니다. 네. 경기는 좀 한지 오래됐죠. 이동국 아들 시안이가 바르셀로나에서 이강인을 만났다는 야, 예. TMI까지 이렇게 사진까지 붙여가지고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인스타 사진 이쁘게 나왔더라고. 열심히 했다. 이강인 선수 존잘. 에. 갈수록 잘생겨지고 이런데 있어요. 힘 아끼고 오타 내지 마. 아 너무 웃겼네. 굉장히 기네요, 이게. 네. 아. 너무 웃겼어요 지금 아산이랑 그 제주대구가 너무 웃겨. 아예. 아산이 네. 제주대고. 아, 자, 알겠습니다. 또 토론 해야죠 그래도. 토론을 빨리. 이렇게 하자. 아, 예. 토하고 그렇습니다. 끝내시죠. 인천 대전입니다. 네 인천대전. 잠깐. 인천이 이길 때가 됐습니다. 저 무승부. 인천. 저는 대전. 수원 FC 대 포항. 이야, 수원 FC 홈 경기인데 홈에서 강하잖아. 수원 FC. 수원 FC 저도. 전 쥐포차 포항 화이팅. 아 쥐포츠 안 온다는데 그래서 수원 FC. 저만 포항이에요? 네, 대구 제주. 대구 제주야. 아 부상이 양팀 때 대구도 홍철 선수 다쳤고 제주도 최용준 선수 다쳤어요. 저는 그래도 제주. 저도 제주. 전 대구 갑니다. 저도 대구요. 어우 둘이 잘 편먹네 아주. 자 강원 울산. 아, 요거 2연패 가면은 최용수 감독 좀 힘들. 아, 그럼 최용수 우리 또 하성용수 감독이 또 열심히 나올 테니까. 저는 울산 승리로 한번 저는 강원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저는 울산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저도 울산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하성용수 기대하게 해볼게요. 전북 수원. 전북. 전북. 저 수원. 개막 2연패는 용납이 네, 안 되죠. 그렇죠. 전북. 마지막. 광주 FC 서울. 아 서울. 얄미운데. 저 지금 광주! 윤수가 인턴 PD 표식한 거 들었어요. 얄미우니까 광주 광주, 할래요. 광주. 아 저 서울 하니까. 서울. 와 시간 딱 뭘 맞췄어. 생각해 싶었네. 와. 야 그래도 뽕피디 오타가 있으니까 네. 좀 재밌지 않아? 네. 더 웃음이. 근데 이렇게 일부러 내는 것도 아닌데 이 그러니까 친구는.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저 오늘 2번 읽었거든요. 원고가 길어지면 복습 아, 예. 한계가 있지. 자 재밌네요. 다음에 아산이는 어느 팀으로 갈지. 다음에 유럽 진출한답니다. 전반 끝나고 토트넘에서. 너무 웃기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